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에서 엣지를 아우르는 차세대 인프라 기반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 세계의 인프라는 점점 증가하는 워크로드와 계속해서 높아지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부터 엣지, 5G 네트워크, AI 및 머신러닝 등 여러 기술들로 인해 그간 단일 규격으로 통용되던 기존의 아키텍처를 넘어 이 맞춤화된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이러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과 또 이를 알려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암코리아의 정성훈 상무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암코리아 정성훈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전자신문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한국지사에서 FA 팀장으로 주로 고객들의 암 기술과 제품으로 성공적인 제품 개발에 지원하여 왔습니다. 특히 빅리틀, 레온과 같은 새로운 기술 전개를 통해서 고객사의 마켓 리더십 확보에 관심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기종 컴퓨팅 기반 시스템 C6, CLX 기반의 시스템 확장 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 및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관련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간략하게 그래도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암은 영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회사로서 암 기술이 사람들의 삶과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에 변화시키는 컴퓨팅 및 데이터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암의 첨단 에너지 효율 프로세스 설계는 이미 1,900억 개 이상의 칩이 인텔리전트 컴퓨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웨비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웨비나 발표는 클라우드 및 5G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마켓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이 마켓을 지원할 수 있는 최신 네오버스 솔루션과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발표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4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 정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신 질문은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에 작성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에서 엣지를 아우르는 차세대 인프라 기반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암 네오버스 솔루션을 발표하는 기회를 준 전자신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클라우드에서 엣지에 아우르는 차세대 인프라스트럭처, 고성능 컴퓨팅의 혁명을 일으키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인프라 어플리케이션들, 즉 데이터 센터, HPC, 네트워크 장비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암 네오버스 솔루션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와이드 선대 반도체 IP 업체로서 500여 개 실리콘 파트너들과 반도체 업계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주 작은 센서부터 스마트폰 99% 이상, 아주 최신 오토모티브 디자인 및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저희 암사는 새로운 세상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앞에서 짧게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190빌리언, 즉 1900개 이상의 ARM 기반 칩을 출하하였고 특히 작년 한 해 2020년 기준으로 237억 개의 ARM 기반 칩이 출하되었다고 합니다. IP의 뛰어난 퍼포먼스와 훌륭한 에너지 이피션시, 견고한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 센서류부터 스마트폰, 슈퍼컴퓨터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가로지르는 우수한 ARM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자유도와 유연성을 가능케 하는 파트너십 기반,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문화와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파트너사와 함께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RM 제품과 기술은 저희 실생활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가장 스며들어 있는 넘버원 컴퓨터 아키텍처이자 플랫폼으로 전 세계 인구 70% 이상이 저희 ARM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컴퓨팅이 어디
있든지 ARM 기술이 있을 것이며 끊임없이 ARM 기술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현재까지 무려 1,900억 개 이상의 ARM 기반 칩이 저희 파트너스 통해서 출하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누적 출하량이 240억 개였지만 작년 한 해만 2020년 기준으로 240억 개 가까운 출하량이 있었고 현재 누적으로는 1,900억 개 이상입니다. ARM 기반 칩의 출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ARM is everywhere computer happens. 아주 티니한 작은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월드 넘버원 슈퍼컴퓨터에 이르기까지 ARM 아키텍처가 닿지 않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보다 깊이 있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ARM 네오버스 솔루션의 개요와 지향하는 키 세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ARM 네오버스는 인프라스트럭처 마켓에서 즉 클라우드에서 엣지까지 걸치는 ARM 기반 기술 전개를 위한 우리의 비전과 아이덴티티를 담은 브랜드입니다. 마켓에 걸맞은 하이 퍼포먼스 그리고 시큐어한 IP, 기술뿐만 아니라 타임 투 마켓까지 고려된 다양한 솔루션 그리고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적용 가능한 확장성이 바로 ARM 네오버스 지향점들입니다. 오른쪽에 4가지 키 세그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미 대부분의 상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ARM 기반 인프라로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뛰어난 성능과 에너지 이피션시까지 겸비하니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 경쟁력을 ARM 기반 서비스로 더욱 높이고자 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AWS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HPC 세그먼트는 이미 작년에 발표한 월드와이드 넘버원 슈퍼컴퓨터 후지스 후카쿠가 바로 ARM 아키텍처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는 애들이, 유럽에는 사이펄, 인도에는 정부 부처가 저희 ARM 네오버스 제품들로 슈퍼컴퓨터 HPC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세 번째, 5G 인프라스트럭처. 여러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에런부터 트랜스포트에 이르는 그리고 오픈란, VLAN 같은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저희 ARM사는 중요 고객사들과 설계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그먼트의 인프라스트럭처 및 엣지 컴퓨터 분야에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파트너들과 함께 강력한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 프로젝트 카지니를 발표하였습니다. 프레그멘테이션을 막고 스탠다드 베이스에서 에코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네,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이미 AWS는 ARM 네오버스의 얼리 어댑터로 안나푸르나 랩 디비전을 통해서 ARM 기반, 네오버스 기반 프로젝트를 하여 왔습니다. 이미 작년에 목격하신 바와 같이 ARM 네오버스 N1 기반의 AWS 그래비턴2 프로세서의 성공적인 전개가 있었으며 작년 2022년 동안 타사 아키텍처 기반 서비스 인스턴트보다 ARM 프로세서를 만든 그래비턴2 서비스 추가 증개사가 매우 놀랍습니다. M6G 인스턴스 이후 근래에는 컴퓨터 최적화된 인스턴스 그리고 메모리 최적화된 인스턴스 C6G와 R6G가 추가되었으며 작년 한 해 거의 절반 가까운 인스턴스 추가가 ARM 네오버스 기반의 그래비턴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한 리서치 펌에서 조사한 것인데 퍼블릭 클라우드 API를 이용하면 AWS 새로운 인스턴스 추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비 전력 대비 성능 효율성 그리고 가격을 고려할 때 네오버스 N1 솔루션의 경쟁력이 증명된 것이라 보이며 특히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기존 타 아키텍처 대비 40% 좋아졌던 AWS사 고객사의 직접적인 코멘트도 있으니 특히 근래에는 대부분 탑티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ARM 기반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계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 측면에서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WS 그래비턴2에 늘어나는 서비스들,
기존 CPU 전개 대비하여 다양하고 많은 고객 워크로드를 처리함에 있어서 성능과 가격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들이 상용이든 비상용이든 크래비든2에 이미 포팅되어 운영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CI/CD, 시큐리티 등 다양하고 많은 솔루션들이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어서 고객들은 더욱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 부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EDA 툴들의 ARM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처리 능력 향상에 많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다양한 행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AWS 그래비튼2에서 다양한 대부분의 워크로드가 기존 타 아키텍처 대비 적게는 25%, 많게는 60% 이상 좋아졌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래 AWS사의 업데이트된 케이스 스터디에 따르면 퍼블리오1사가 네오버스 N1으로 만든 그래비트2 기반 서비스들이 기존 아키텍처 대비 40%가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고, 즉 같은 처리 성능 대비 40% 비용 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AWS 홈페이지에 가시면 트위터, 스냅, 리프트, 넷플릭스 등 유명한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들의 가격 그리고 성능 대비 엄청난 경쟁력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니 직접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네오버스 플랫폼 로드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WS 같은 고객사에서 N1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선보였고 지속적으로 코어 개수로만 이미 수백만 개 마켓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E1 기반 디자인도 조만간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드명 제우스였던 네오버스 V1은 두 가지 키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싱글 스레드 퍼포먼스가 기존 N1 대비 50% 향상되었고요. 처음으로 스케일러블 팩터 익스텐션 SB를 지원하는 첫 번째 CPU로서 추가적인 256비트 위드스 2개 팩터 엔진으로 HPC, 머신러닝 등과 같은 하이 퍼포먼스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더 지원합니다. 두 번째, N2. N1의 성공 이후 새로운 피처와 함께 더 강력하게 마켓을 드라이브하고자 페르시우스 코드명으로 알려진 첫 번째 ARM V9 아키텍처 기반 네오버스 코어인 N2가 발표되었습니다. N1 대비 유사한 파워 이피션시 하에서 40% 싱글 스레드 퍼포먼스 향상을 제공합니다. 저희 로드맵은 기본적으로 매년 30% 이상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년 동안 60%, 50%, 40% 성능 향상을 해왔고 그 이후로도 매년 30% 성능 향상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V1, N2에 대해 자세히 들어가기 전 지금까지의 네오버스 여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10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일찍이 코텍스 H12가 초기 인프라 코어였으며 와트당 성능이 당연히 좋고 코어 성능은 그 시절 경쟁사 제품과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객들이 스마트 DPU, IoT 등 네트워크 및 엣지 유즈 케이스로 활용을 하였고요. 대표적인 파트너사가 마벨, 엔비디아, 브로드콤, NXP가 있었습니다. 좋았지만 사실 고객들은 그리고 마켓은 좀 더 나은 성능, 플러스로 좀 더 스케일, 확장성 있는 솔루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N1 코어와 CMN 600 기반의 의미 있는 코어 성능과 더불어 좀 더 많은 코어 개수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솔루션을 선보았습니다. 그래서 AWS 그래비튼2, 엠페라 알테라 프로세서와 같이 시장에서 증명된 것 같습니다. 바로 가격 대비 성능이 40% 좋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V1과 N2로 새로운 시대를 리딩하고 인프라스트럭처 업계의 사고 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제 성능 및 전력 효율성 동시에 만족하면서 CMN 인터커넥터로 호모지니어스 혹은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 시스템,
싱글 다이 칩을 넘어서 멀티 다이, 멀티 칩 솔루션으로 다양하고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언매치드 퍼포먼스 퍼 달러, 퍼포먼스 퍼 와트.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뛰어난 코스트당 성능, 전력당 성능의 경쟁력을 제공함으로써 저희 곳에서 좀 더 훌륭한 제품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저희 네오버스 플랫폼 라인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에서 먼저 N1, 그 경쟁력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N1, 즉 네오버스 N 시리즈를 정의를 하면 N 시리즈는 균형 잡힌 PPA, 퍼포먼스, 파워 그리고 AL의 경쟁력으로 널리 일반적인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든 확장성 있는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파워당 퍼포먼스, 에어리어당 퍼포먼스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TDP와 같이 제약된 파워 버짓 하에서 최고 시스템 레벨 퍼포먼스 제공이 N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E 시리즈. E 시리즈는 보다 스루풋 이피션시 기반의 최소 파워와 최소 에어리어로 처리량 최적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데이터 플레인 어플리케이션이 좋은 타겟 어플리케이션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V 시리즈. V 시리즈는 다소 파워나 에어리 희생이 있더라도 싱글 스레드 퍼포먼스 향상을 위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V 시리즈, N 시리즈, E 시리즈로 극도 성능 추구형 HPC, 많은 숫자의 코어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아주 작은 파워 버짓의 엣지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PPA 관점에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널리 알려진 N1의 후계자 네오버스 N2는 균형 잡힌 PPA를 유지하면서 높은 확장성이 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코어의 숫자를 가지는 클라우드부터 작은 코어 개수의 엣지당 게이트웨이용 제품까지 커버합니다. 양쪽 끝단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아주 성능 집약적인 시스템이라면 V1으로 HPC 및 슈퍼컴퓨터를 디자인하고, 오른쪽에 있는 보다 타이트한 TDP를 고려해서 네오버스 E1으로 아주 에너지 이피시시한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다음 애트리와 오라클의 커스터머 스토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TRI is 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in Korea. Our team at ETRI is undertaking a project to develop a Korean supercomputer processor, AB21, architecture code name ABK. ABK's XPU aims to achieve single-chip petaflops, tensor training and inference for AI, as well as 16 teraflops, double precision for HPC computing, with state-of-the-art performance and power efficiency. To achieve this, we have committed to using ARM's Neoverse V1 with full technical support from ARM. The Neoverse V1 acts as multi-core host processor to drive our AI HPC logic, XPU, by ETRI. One main strength of ARM's CMN700 interconnect is allowing us to integrate host CPUs and accelerators all within the same chip. We look forward to a fruitful cooperation with ARM for the APK project, as well as server-class CPU projects planned for the future. We believe that ARM processors are coming to servers in a big way. And we believe that ARM is going to actually be everywhere, from edge to the cloud. Generally, we see that these processors deliver the consistent performance and scalability and security that customers want. And it's really well aligned to what customers expect from the Oracle Cloud.
As part of our investment into the ARM ecosystem, we're partnering with Ampere and leading ISVs to make ARM server-side development a first-class, easy, and cost-effective solution. Oracle's approach to the cloud is very different than other clouds. We built a cloud that could run enterprise applications as well as cloud-native workloads by focusing on engineering that really delivers consistent performance, scale, and economics to all workloads. We're excited to bring ARM to the server market, and it fits perfectly with our approach to performance and security and value. We're partnering with ARM, Ampere, and several other industry partners to ensure our customers and partners have the right set of services, tools, and integration to build quickly. In order to help kickstart ARM-based development, we'll be providing easy access to all developers and development teams and open source projects to develop and test on ARM, also working with partners to enable the ARM community, and then contributing to the ARM ecosystem directly with investments in some of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es in the industry. 네, 지금까지 네오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있었고요. 커스텀 스토리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딥하게 네오버스 V1을 시작으로 네오버스 N2, 네오버스 CMN700과 관련된 벤치마크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저희 솔루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오버스 V1의 디자인 철학은 확고히 퍼포먼스 퍼스트, 성능 우선 설계였습니다. 들어오는 more and more 인스트럭션 수행을 위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폭을 키우고 관련된 내부 버퍼와 큐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코어 중 가장 넓은 와이드한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가지고 되었고요. 특히 네온과 함께 SB 파이프라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어 레벨뿐만 아니라 플랫폼 레벨에서도 사실 많은 것들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V1 플랫폼에서는 하이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성 있는 컴퓨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DDR5나 H 메모리 지원함으로써 타켓 세그먼트, HPC와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칩넷이나 멀티칩 확장성으로 적절한 타입 크기로 적절한 코어 개수를 고려하여 가격 경쟁성을 고려한 큰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애트리와 같은 연구소들에서 HPC 프로세스 개발을 저희 V1로 하는 지향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V1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일단 벡터 타입 워크로드는 1.8배, SB에서도 부동소 시점 연산은 2배, 새로운 데이터 타입 지원으로 머신러닝 성능 향상은 4배, 그리고 당연히 SB로 새로운 고성능 코드를 개발자 프렌드리한 환경에서 작성 가능하게 합니다. 정리를 하면 V1은 슈퍼컴퓨터와 같은 HPC에 적합한 연산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한 바와 같이 V1은 와이드한 마이크로 아키텍처 레벨 구현으로 또 다른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리얼 서버나 HPC 워크로드를 타겟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SB를 적용한 첫 번째 ARM 프로세스입니다. 또한 인프라스트럭처다운 추가된 피처도 있으니 다음 페이지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1 PPL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N1과 특별히 비교를 하면 먼저 피크 퍼포먼스는 1.5배 좋아졌지만 어쩔 수 없이 이피션시는 비슷하거나 0.7배 정도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면적은 1.7배 커졌습니다. 이는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큰 코어가 가진 숙명으로 성능이 올라간 만큼 이피션시를 유지하면서 면적 또한 그만큼만 커지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아키텍처 수준에서 네오버스 V1은 마지막 V8 인프라스트럭처 코어로 이전 N1 대비 많은 새로운 아키텍처 피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로는 ARM V8.6 피처인 bfloating 16 그리고 탑 프로덕트 인터저 8 같은 데이터 타입의 새로운 지원으로 머신러닝 성능에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시스템 레벨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MPEM과 같은 피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에서는 npem과 CBG 피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V1 이후 네오버스 플랫폼에서 시스템 레벨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중요한 피처들입니다. npem, 메모리 파티셔닝 앤 모니터링. 이 피처는 공유되고 있는 메모리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체 시스템 수준에서 높은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 줍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해당 워크로드에 아이디를 부여하고 이 워크로드마다 사용 가능한 자원의 수준을 각 레이어마다 정의를 하여 줍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V1 CPU에서 워크로드에 파티션 아이디를 붙이고 CMN700 인터커넥터에서는 캐시 메모리의 캐파를 50%, 40%만 사용하도록 하고 메모리 컨트롤러에서는 최대 밴드위스를 정해서 특정 워크로드가 시스템 리소스를 전부 사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다른 CBG 피처와 함께 전체 시스템 수준에서 높은 성능을 유지되도록 하는 주요 피처가 npem이 되겠습니다. 네. 코어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 프리패처가 매우 중요한데요. 추측해서 처리해야 할 것들을 미리 읽어드리는 것이죠. 문제는 미리 읽어드린다고 해서 다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프리패처가 적극적일수록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메모리 패스의 밴드위스를 낭비하게 되고 시스템을 괜히 바쁘게 해서 전체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CBG가 존재하는데요. 컴플리터 BG. 쉽게 말씀드려서 메모리 패스상 밴드위스가 이미 차고 이미 바쁘다면 CPU한테 알려주는 거죠. 피드백을 줘서 프리패치가 적절하게 하게끔 강제하는 겁니다. 인터커넥터가 이미 매우 바쁜데 CPU가 나름 물론 잘해보고자 하는 거지만 프리패치 요청을 계속 많이 하면은 결국 전체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성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CBG를 적용하면은 기본적으로 15% 성능 향상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SB가 매우 중요한데 네오버스 V1은 이 SB가 적용된 첫 번째 프로세서입니다. 기존 N1 대비 벡터 크기 폭이 256비트로 2배 커졌고요. 그 정도 기대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면 차세대 심드 ISA지만 기존 네온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원해서 훨씬 팩터라이징 쉽도록 하였고 개발자 효율성도 훨씬 혁신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네온에서는 소스 레지스터에 정교하게 동일할 데이터 타입의 엘리멘트를 잘 배열을 해야지 연산이 되지만은 SB는 훨씬 휴먼 프렌들리하게 소프트웨어 작성을 가능하게 해주고 컴파일러 상에서도 오토 팩터라이징이 훨씬 높아져서 퀄리티 높은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소 흩어진 데이터도 로드가 가능하고 다시 데이터를 흩어서 스토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퍼레인 프리딕션처럼 연산하고자 하는 레인에 대해서만 연산을 진행할 수 있는 피처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 SB 성능을 보시면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N2 네온 연산 대비 N2 SB는 3배 정도, V1 SB는 6배 정도 가까이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1 SB가 N2 SB보다 2배 가까운 벡터 랭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특히 플로팅 포인트 16, 닷 프로덕트, 인터저 8 지원으로 16비트, 8비트 매트리스 연산도 지원하기 때문에 머신러닝과 같은 워크로드 데이터 타입 처리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어 이러한 순수 벡터 연산과 함께 HPC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V1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V1을 정리를 하면 V1은 퍼포먼스 지향적 프로세서로 이를 위해 가장 넓은 마이크로 아키텍처로 만들어졌으며 네오버스 N1 대비 50% IPC 향상, 베타 연산은 2배, 머신러닝 연산은 4배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SB가 탑재된 첫 번째 프로세서로 차세대 팩터라이징 연산으로 HPC,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이번 섹션은 네오버스 N2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버스 N2는 네오버스 N1의 성공적인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향상된 균형 잡힌 코어, PPA, 퍼포먼스 파워 A를 가지고 추가로 보다 유연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8개에서 12개 혹은 64개, 128개 그 이상의 시스템 레벨 코어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SMT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전용 코어가 좀 더 프레딕터블, 디터미스틱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SMT는 아무래도 실제 2스레드가 같은 파이프라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점을 어드레스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또한 더 좋은 성능의 코어를 더 많은 숫자로 구성하시길 고객들이 원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인프라에서는 보다 빡빡한 파워나 선물 제약 때문에 더욱더 이피션시가 중요해졌고요. 또한 추가로 좀 더 유연한 이기종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터 아키텍처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바로 N2 유연성과 확장성을 계속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버스 N2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균형 있는 PPA로 엣지단부터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특히 기존 N1 대비 정수 연산 성능은 1.4배, 엔진 X와 같은 클라우드 워크로드는 1.3배, DPDK, 네트워크 백기 프로세싱을 1.2배 좋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2는 첫 번째 ARM V9 네오버스 CPU로 추가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시큐리티 피처도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네오버스 N2는 N 시리즈 두 번째 프로세서로 이피션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IPC 향상을 40%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와트당 성능을 최대로 해서 시스템 레벨, SoC 소켓 레벨 성능도 맥시마이즈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으로는 ARM의 첫 번째 V9 인프라 프로세서로서 그래서 다양한 아키텍처 레벨 개선도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N2 PPA를 들여다보면 N1 대비 IPC 성능은 1.4배, 성능은 1.3배, 파워는 1.45배 늘어났습니다. 성능 향상 대비 파워가 살짝 더 늘어나게 했지만 40% 성능 향상 대비 사실상 이 정도는 이피션시를 유지한 것으로 정말 훌륭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V1과 비교해보면 면적은 25% 더 작습니다. V1이 N1 대비 스레드 성능이 1.5배 좋아졌으니 V1과 N2 차이는 약 10% 정도 차이인데요. 크기는 25% 더 작기에 한 싱글 SoC에 보다 많은 코어를 넣을 수 있어 전체 시스템 레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N2는 첫 번째 ARM V9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세서로서 기존 V9의 피처와 더불어 여러 가지 시큐리티 및 확장성을 위한 피처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당연히 NPM과 CVG는 지원되고 있고요. 몇 가지 주요 피처 중 시큐리티 피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크게 세 가지 피처, 시큐리티 피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터 어센티피케이션과 브랜치 타켓 아이덴티피케이션. 두 가지 다 리턴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리고 점프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발생하는, 즉 분기 후 돌아올 때 사용되는 포인터의 악용이라든가 혹은 특정 코드로 후 악의적인 점프를 막기 위한 시큐리티 피처입니다. 먼저 포인터 어센티피케이션. 사용되는 포인터를 특정 알고리즘으로 사인하고요. 이를 재사용할 때 사인된 것을 인증을 풀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함수로 분기에 왔을 때 돌아갈 주소를 스택에 넣을 때 사인해서 저장하고 함수 끝에서 리턴할 때 스택에서 저장된 사인된 포인터 주소를 인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적 코드가 중간에 들어오더라도 리턴 돌아가는 주소를 악용하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BTI는 분기하는 그 주소에 BTI라고 하는 패드를 놔두어서
그 패드가 없는 곳에 붕괴하면 바로 폴트 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점프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방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포인터 어토피케이션은 리턴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마지막 메모리 태깅은 ARM v9 프로세서에서 처음 구현된 시큐리티 피처로 메모리 올로케이션 할 때마다 항상 태그를 달아서 그 태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프로세서만 유효하게 액세스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의적 코드는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 위치, 즉 어드레스를 안다고 해도 태그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접근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였던 V1의 SV에서 향상된 SV2가 장착되어 기존의 정통적인 네온 스타일의 DSP 인스트럭션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한 엑셀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특히 컴파일러의 오토 팩터라이제이션에 대한 이득이 커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즉각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전 10년 전에 코텍스 A 프로세서가 소개될 때 어드밴스드 심드 네온을 처음 소개했을 때 이를 통해서 이미지, 오디오, 그리고 간단한 비디오 프로세싱을 네온으로 처리하여 전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SV2도 머신러닝과 같은 새로운 워크로드에 대한 CPU 레벨에서의 처리에 대한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오버스 N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네오버스 N2는 매우 스케일하게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 클라우드에서 엣지까지 커버되며 스탠다드 서버 TDP가 고려하는 코어 개수 128개 혹은 그 이상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오버스 N2는 이미 성공적으로 데뷔한 네오버스 N1 대비 강봉원 위한 워크로드에서 40% 기본 IPC 개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버스 N2는 첫 번째 V9 인프라 코어로서 PPA뿐만 아니라 시큐리티, 보안에 대해서도 좋은 피처들을 가지고 있어 보다 시큐어한 코어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네오버스 V1과 N2 프로세서들을 묶어서 진정하게 시스템을 완성하게 하는 네오버스 CMN700 인터커넥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인프라스트럭처 SOC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성능 코어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엑셀레이터의 추가, 레이턴시를 고려한 최신 메모리 타입의 사용, 그리고 멀티칩 기반의 시스템 개발. 인프라스트럭처 SOC는 이미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칩 내 그리고 칩 투 칩으로 확장성을 고려한 성능 향상이란 기본적인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 ARM사는 코헤렌트 메쉬 네트워크, 즉 메쉬 기반의 인터커넥터 CMN 제품군을 만들었고, 그리고 네오버스 N1과 함께 출시된 CMN 600으로 AWS와 같은 중요 고객사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CMN 700은 보시는 테이블처럼 첫 번째 세대인 CMN 600 대비 지원하는 코어 숫자나 시스템 레벨 캐시 크기, 메모리, I/O 디바이스 지원 개수도 CMN 700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더 큰 시스템 구성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크기뿐만 아니라 I/O 혹은 엑셀레이터 타입의 디바이스에 대한 밴드위스에 대한 업그레이드 되어서 시스템 레벨 퍼포먼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C6와 더불어 CXL 지원으로 보다 다양한 다이-투-다이, 소켓-투-소켓 기반의 디자인이 가능해되었습니다. 특히 멀티-다이를 통해 유연하고 레이턴시 작은 헤테로지니어스한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CPU 및 메모리 인터페이스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V1, N2에 소개드린 CPG가 CMN700에서 지원됩니다. 좀 더 다이내믹하게 인터커넥터상 트래픽 피드백을 CPU한테 줌으로써 CPU가 적절한 프리패치 요청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인터커넥터 레벨 퍼포먼스를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줄이기 위한 오퍼레이션을 컴바인 한다든가 페이지 클리어링을 위한 데이터 리스 오퍼레이션 등 ARM과 CHI 기반의 CPU 메모리 디바이스 상의 성능 개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npem 역시 V1과 N2에서 사용한 중요한 피처인데요. 당연히 인터커넥트 수준에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는 워크로드에 따라서 인터커넥트 상에서 시스템 리소스 및 시스템 레벨 캐시 사용에 대해서 그 캡을 두고 메모리 컨트롤러 상에서는 그 미니멈, 맥시멈 밴드위스를 설정해 시스템 전체 수준의 퍼포먼스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VM1에 있는 주황색 워크로드가 시스템 레벨 캐시에서 지정된 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VM2의 노란색 워크로드가 아마도 보승 워크로드여서 보다 많은 시스템 레벨 캐시가 할당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컨트롤러 뿐만 아니라 I/O 관련 페리퍼럴, 엑셀레이터 타입의 디바이스를 위해서 내부 인터커넥터에 바로 연결되는 아니면 PCI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추가되든 CMN700에서는 기본적으로 밴드위스를 확보하고 이 역시 npem을 통해서 밴드위스의 트랜잭션을 통제하여 시스템 레벨 성능을 유지시켜 줍니다. MMN700을 통한 디바이스 연결로 당연히 PCIe 및 CXL 연결되는 디바이스에 대한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을 제공하고 하이퍼바이저 레벨 시큐어 EL2 지원으로 보다 시큐어한 가상 머신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모든 것들이 하나의 칩, 하나의 다이로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암사는 칩 레벨, 다이 레벨 인터페이스가 시장 확대 및 전개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C6와 CXL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C6는 양방향 코헤렌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고요. 이미 다양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멀티 소켓 컴퓨팅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칩넷을 통해 다이 크기를 줄이고 수율을 올려 전체 생산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코어 숫자 및 시스템 레벨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면서 말이죠. 다소 복잡한 머신러닝 엑셀레이터를 갖춘 이기종 컴퓨팅도 한 패키징 안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는 CXL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C6가 지원하지 못하는 몇몇 유즈 케이스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예상되고 있는 건 바로 메모리 풀링 및 확장입니다. 큰 규모의 메모리 풀을 연결된 컴퓨터 노드들에 추가 지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싱글 노드에 바로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유즈 케이스로는 엑셀레이터를 붙일 때 엑셀레이터와 호스 간 캐시 코엔시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래의 본격적인 새로운 응용 사례를 위해서 저희 암사는 C6와 CXL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데이터 센터 모습을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 노드들은 C6로 묶여져 있고요. 추가로 컴퓨터 플러스 가속기 노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되는 리소스들은 효율적 공유를 위해서 네트워크, 스토리지, 시큐리티 노드들은 아래 위치를 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보통 PCI 익스프레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데이터 센터의 기대는 CX를 통한 메모리 확대입니다. 이는 기존 네트워크 스토리지 지원을 시스템 레벨에서 효율적으로 공유한 바와 같이 이제는 DRAM도 그런 큰 니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 노드당 소화할 수 있는 처리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저희는 이것이 CXL에 가장 가까운 유즈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칩, 멀티다이의 제도된 지원을 위해서 C6 Only in Die-to-Die를 위한 게이트웨이, 그리고 칩-to-칩을 위한 C6 및 CXL 멀티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를 최적화하였습니다. 로직적으로나 피지컬적으로 에어리어나 레이턴시 최적화하기 위함입니다. 네오버스 CMN700으로 멀티다이를 꾸민 시스템을 보시면 왼쪽은 보다 심플하게 같은 디자인의 컴퓨터 다이를 카피 페이스트해서 2배 처리 능력을 지원한 디자인입니다. 하나를 만들고 그대로 플립해서 양쪽에 만들어서 다이 레벨 디자인을 연결하시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붙이면 4개 다이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시스템당 전체 성능을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수율 면에서 하나의 큰 다이보다는 2분의 1 혹은 4분의 1 크기로 수율 측면에서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은 보다 정교하게 펑션별로 파티션하여 멀티다이를 꾸미는 사례입니다. 이미 가운데 허브 개념으로 I/O 및 메모리 인터페이스와 시스템 레벨 캐시를 가지는 다이와 양쪽 양날개로 제너럴 퍼포스형 컴퓨터 노드와 엑셀레이터 노드를 개별 다이로 만들어서 함께 붙이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다이만 잘 만들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함과 재활용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다이는 4나노 혹은 5나노로 만들고 I/O나 메모리 허브는 그 위에 공정으로 만들어 놓아서 적절하게 그 해당 마켓 시점에 맞춰서 스펙에 따라 조합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가능할 겁니다. 이를 위해 네오버스 CMN700은 멀티 다이와 다이를 가로지르는 C6 및 CXL 지원을 이미 IP 레벨에서 게이트웨이 컨셉으로 완성하여 놓았습니다. 네오버스 CMN700을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을 하면, 첫째, 새로운 타입의 컴퓨터 및 엑셀레이터를 이네이블하여 보다 헤테로지니어스한 SoC 구축을 가능케 한다. 둘째는 트래픽이 항상 붐비는 시스템에서 NPM과 CBG와 같은 피처로 지속적이고 훌륭한 시스템 레벨 성능을 유지하게 해준다. 셋째, 멀티칩 CXL과 같은 싱글 SoC를 넘는 확장성이 제공되는 램 레벨로 커스터마이즈 되고 분해되는 데이터 센터 방향성을 돕는다. 이게 CMN700의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저희 네오버스 V1과 N2 시스템의 경쟁력 있는 벤치마크 결과로 경쟁력 있는 네오버스 시스템 구성의 가능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AWS사 같은 고객사로부터 N1은 기존 정통적인 타 아키텍처 제품 대비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음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오른쪽 차트에서처럼 저희 N1 기반 제품이 타 아키텍처 대비 Y축 싱글 스레드 퍼포먼스 그리고 X축 소켓당 제공 가능한 퍼포먼스를 보면 모두 압도하고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보다 더 클라우드 고객사 AWS사의 실제 향상 포인트를 보면 왼쪽 비교 차트는 M5 타사 아키텍처 기반 서비스 대비 M6G, 저희 N1 기반 그래프톤2에서 서비스 처리량을 보면 무려 54% 좋아졌으며 실제 비용 측면에서는 20%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워크로드 멤 캐시들을 보면 N1 베이스의 그래프톤2 M6G 인스턴스는 M5 대비 성능 50%, 레이턴시는 20%, 비용당 성능은 무려 80%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봤을 때 규모 있는 티어1 클라우드 업체들의 서비스 가격 경쟁력 향상을 생각을 해보면 네오버스 기반으로 서비스로 클라우드를 구축해야 되는 다양한 이유로 보입니다. 여기 저희 제품 경쟁력 포지션을 표현한 좋은 차트가 있습니다. X축은 소켓닥 성능, Y축은 스레드당 성능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N1은 64개로 만든 시스템과 기존 타 아키텍처 제품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되는 타 아키텍처 제품들은 이쯤 포지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N2 제품으로 128개 코어로 시스템을 꾸미면 사실상 오른쪽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N1도 사실 128개로 시스템을 꾸민다고 하면은 아마 이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V1은 아무래도 TDP를 고려해서 코어 개수를 줄여 90몇 개쯤, 그리고 이쯤 존재하고요. 싱글 스레드 퍼포먼스는 당연히 N2보다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이퍼 스레딩이 대세였지만 앞으로는 클라우드 고객사들의 니즈가 싱글 스레드를 더욱더 요구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거기에다 저희는 에너지 이피션시가 DNA라서 아주 제약된 TDP를 하에서 압도적인 많은 코어 개수를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그래프 차트는 스펙 2017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인더스트리얼 벤치마크 리얼 워크로드를 N1과 비교 정리를 한 겁니다. N2는 기본적으로 IPC 32% 향상, 특히 스펙 2017과 2006은 인텔저 벤치마크에서 평균 32% 넘어 35% 및 45%급의 성능 개선이 있었고, 특히 리얼 워크로드인 엔진X 워크로드는 50% 이상 성능 개선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 레벨 N2 시스템 레벨 퍼포먼스 향상은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의 가격 경쟁력을 지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래프 차트를 V1도 그려보면은 N1 대비 48% IPC 개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펙 2006과 2017 배치 스코어는 50% 안팎에 포지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처럼 크립토 및 백키 프로세서 워크로드 경우 매우 뛰어난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SB 엔진 그리고 SB 벡터 레지스터 크기가 256비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V1은 HPC, AI 및 머신러닝과 같은 컴퓨터 고집적 워크로드에 보다 효과적인 프로세서라는 뜻이고, 슈퍼컴퓨터 및 HPC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프로세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펙이 CPU 2017의 서부 벤치마크 스코어를 살펴보면은 N2와 V1이 모든 벤치마크에서 성능 개선이 작게는 20%, 많게는 2배까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싱글 스레드 퍼포먼스의 V1과 N2 우수성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그래프 차트입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Y, 즉 스레드당 퍼포먼스, 즉 싱글 스레드 퍼포먼스를 줌인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네오버스 제품군이 이미 모두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사 2020년, 2021년 제품군 대비 이미 이전 세대인 N1이 기본 성능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V1이 성능 급하는 걸 보고 계시고요. N1 대비 V1, N2가 꽤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소켓당 제공 가능한 성능치 그래프입니다. 이 차트 또한 2020년, 2021년 타 아키텍처 제품들보다 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N1 64코어 시스템은 살짝 아쉽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로 소켓당 TDP 고려해서 N1 코어를 더 많이 집어넣으면 쉽게 128개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V1 96개 시스템 바로 밑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저희 파트너사 암페라사 알테라 프로세서 로드맵에 80개, 128개 제품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러한 뷰에서 타 아키텍처 비교할 만한 소켓당 TDP 하에서 V1과 N2를 각각 96개, 126개 시스템을 꾸민다면 소켓당 제공 가능한 성능 및 처리량은 매우 압도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V1의 SB 그리고 N2의 SB 이 툴을 통해서 벡터 컴퓨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왼쪽 차트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에 대한 매트릭스 곱셈 처리량인데, N1 대비 N2와 V1이 특히 B 프로틴 16비트 프로틴 포인트, 인터저 8 닷 프로덕트와 같이 16비트, 8비트 데이터 타입의 경우 성능 향상이 각각 2배와 4배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오픈 SSL 256비트 인크립트 디크립트 연산 능력인데요. V1은 2배 이상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V1이 보다 큰 556비트 팩터 랭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N2의 총 256비트 팩터 랭스 크기보다 2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오버스 V1은 HPC, 머신러닝, AI와 같은 컴퓨터 집약적 워크로드에 걸맞는 프로세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N2 성능 효율성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왼쪽 차트는 기본적으로 N1, N2, V1 순으로 성능 차이를 세 가지 바를 통해 보고 계시고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efficiency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도 또한 그 N2 성능이 20% 이상 좋아졌지만 그에 비해 efficiency는 한 자릿대 퍼센트대로 좋지 않지만 성능이 20%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N2 efficiency가 큰 손실 없이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는 코어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클라우드 워크로드 엔진 X를 가지고 비교한 N1 대비 성능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 N2와 V1에서 소프트웨어 인스턴스 개수를 늘려서 얼마나 전체 처리량을 비교하는 걸 보시면 N2는 기본적으로 1.3배 향상, V1은 N1 대비 1.25배 처리량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형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저희 N2와 V1이 큰 이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특히 N2의 포지셔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보면 memcached, 분산 캐시 시스템 성능과 MySQL DB 성능을 보고 계신데 N1 대비 N2가 기본적으로 1.3배 이상 좋아진 걸 보고 계십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좀 정리를 하면 네오버스 V1 플랫폼은 현존 최고 성능 컴퓨팅 플랫폼이며 SB와 같은 팩터 엔진, 아키텍처적 유연함과 확장성으로 엑시컴 HPC 프로세서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본 팩터 타입은 1.8배, 머신러닝 워크로드는 4배 성능 향상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오버스 N2는 네오버스 N1의 성공을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40% IPC 향상이 있었고 첫 번째 V9 기반 네오버스 프로세서입니다. 밸런스 있는 PPA로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분야에서 많은 수 코어로 시스템 디자인을 가능하도록 하여서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기대컨대 앞으로 V1과 N2로 실제 제품들이 나와 서비스를 하면 AWS와 같은 성공 사례를 더욱더 접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실 경우 아래 저희 몇 가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화이트 페이퍼 기술 문서, ARM 네오버스 홈페이지, 네이버 브로그에서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접하시길 기대하고 물론 위에 컨택어스를 통해 개별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적절히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RM 네오버스 프레젠테이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ARM 뎁서빈 행사가 10월 19, 21일 3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열리오니 많은 참석 그리고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정성훈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상무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Q&A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좀 드릴게요. ARM 네오버스와 ARM 코텍스의 주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ARM 네오버스는 ARM 및 ARM의 인프라스트럭처 에코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브랜드이자 아이덴티티입니다. ARM 네오버스 프로세서는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런 점에서 코텍스3와 구분됩니다. ARM 네오버스 제품군은 현대의 네트워크 및 분산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고려해서 액세스부터 엣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거치면서 확장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을 토대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높은 코어 카운트와 높은 데이터 처리량을 갖는 애플리케이션에도 최적화되어 있는 게 바로 그 특징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V1, N2가 멀티 스레딩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E1 같은 또 다른 멀티 스레드 코어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발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ARM은 성능을 극대화한 V 시리즈, 효율성을 보다 강조한 N 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코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N 시리즈는 특히 우수한 스레드당 성능과 높은 스레드 코어 카운트를 모두 구현할 수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구현 단계에서 SMT는 CPU에서 상당한 면적과 전력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며 프리퀀시와 IPC 관점에서 싱글 스레드 퍼포먼스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관점에서는 SMT는 사이드 채널 공격에 훨씬 더 취약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어 수준에서 발생하는 스레드 경함 때문에 스레드당 성능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최대 성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V 시리즈는 무엇인가요? 왜 개발됐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네오버스 V 시리즈는 ARM 네오버스를 적용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즉, 고성능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HPC까지 다양한 워크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더 높은 싱글 스레드 성능을 가진 ARM 코어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N 시리즈로도 가능하지만 최대 코어당 성능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V 시리즈가 선택지입니다. 네, 성우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그럼 이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10년 한국 고객사를 돌이켜보면 주로 모바일 관련, 그리고 최근에는 오토모티브 세그먼트에 대한 고객사의 성공적인 신약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ARM 네오버스 솔루션으로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 세그먼트에 대한 고객사의 비즈니스 확대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 진행하게 될 ARM Dev Summit 2021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ARM 코리아의 클라우드에서 엣지를 아우르는 차세대 인프라 기반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